안녕하세요. 최승민 작가입니다. 오늘은 미술 호황 시기와 경기 침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도 그렇고, 그 전에 2007년, 2008년 때 미술 호황기에도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이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정말 상관관계가 있는지 자료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에 팝아트의 등장과 미술의 대중화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미국 중심의 경제 성장으로 재편이 되면서 미술 시장도 함께 성장을 하고 이때 이제 팝아트, 뭐 앤디 워홀이라던가 뭐 리히텐슈타인 이런 미술 시장의 주요 트렌드들이 좀 변화가 있었고 이 당시에 이제 확실하게 파리나 이제 유럽 대신에 뉴욕이 현대미술의 중심지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미술이 이제 그 뭐 귀족들의 뭐 이런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 부자들 이런 자본주의 세계가 되면서 투자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졌었고 갤러리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발전을 하고 이제 뭐 비평가 미술 뭐 이런 지금 형태의 갤러리 시스템들이 이렇게 좀 생겨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후에 1973년도 오일 쇼크로 인해서 전 세계에 경기 침체가 생기면서 미술 시장도 동반 하락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1980년대 중후반부터 1990년대 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일본에 엄청나게 버블이 생겨나면서 자, 일본의 경제 버블로 인해서 일본의 컬렉터들이 전 세계 주요 작품들을 사들이면서 가격 상승을 주도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앤디 워홀이나 장미셸 바스키아, 줄리앙 슈나벨 등 뉴욕의 이스트 빌리지 작가들이 급부상을 했었고 크리스피나 소도비 등 경매 시장들이 대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1987년, 89년에 경매에서 고가 낙찰들이 쏟아졌었고 빈센트 반 고흐의 뭐 디가제셋 어떻게 있는 거죠? 디가제셋의 초상이 90년 일본 기업에 8,250만 달러에 낙찰됐었다. 지금으로 봐도 이러면 이게 얼마인가요? 8,200만 달러? 천억이 넘는 가격인 거죠. 네. 어쨌든 이때는 1991년 일본 경제가 붕괴하고 세계 금융 불황 여파로 미술 시장이 침체가 됐었습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있는 2007년, 2008년 이 시기의 미술 호황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이제 중국의 부상이 되게 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저금리 시대가 되면서 중국이 성장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급격하게 성장을 했었죠. 그래서 중국 컬렉터와 한국의 미술 재테크 열풍이 본격화됐고 소더비 크리스티의 홍콩 지사가 아시아 현대미술에 집중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이때 김한기, 박수근, 이유한 등 한국 작가들 경매가 폭등을 했고 미술이 곧 재테크라는 인식이 확산이 됐었고 중국 작가들 우리가 알고 있는 유해민준이나 장샤오강, 팡리신 같은 이런 작가들이 국제 경매에서 기록을 경신했다. 젊은 작가들도 미술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했고 전통적인 수집가 외에 신흥 자산가 계층들이 유입이 됐다. 이때 침체됐었던 거는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있었고 이렇게 금융위기가 터져서 글로벌 미술 시장이 급냉했다. 고가 거래가 끊기고 미술품을 산다는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확산이 되었고 우리나라도 갤러리가 도산하고 경매 유찰이 급증을 했다. 자, 이번에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21년 미술 시장 호황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NFT, 디지털 SNS 기반의 글로벌 분산형 열풍이 있었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전 세계적 저금리와 유동성 폭발이 있었고 사람들의 외출이 제한되면서 온라인 예술 콘텐츠, 디지털 소비가 증가했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자산이 급등을 하면서 NFT로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그 주요 트렌드가 뭐 NFT 작품이 막 어마어마한 가격에 낙찰이 되기도 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젊은 작가들이 유튜브 인스타 중심의 팬덤이 형성됐었고 제프 쿤스나 뱅크시, 바스키아 등의 경매가 최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물 작품보다도 NFT나 이미지 중심의 재현 가능한 예술들이 주류를 이뤘는데 뭐 요거는 뭐 어, 어떻게 주류라기보다는 새로운 게 나타난 거죠. 미술품의 소유권 개념이 디지털로 전환이 되고 오픈시와 같은 플랫폼이 경매하듯 작동을 했다. 침체가 전환으로 된 계기는 2022년부터 연준의 금리 인상하고 암호화폐가 폭락을 했다. NFT 시장이 붕괴됐고 수많은 디지털 아트가 영원에 가까워졌다. 미술품 구매자는 감소했고 투자 아트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했다.
한국에서는 2030 세대의 컬렉터들이 이탈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네 번의 사례가 좀 비슷하죠. 자, 이걸 간략하게 보자면은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에 호황이 왔었다가 다시 또 73년, 80년까지 한 7, 8년 이상 이제 불황이 왔었습니다. 오일 쇼크, 글로벌 인플레이션, 미국 경기 침체. 85년에서 91년도 뭐 이 정도까지 일본이 주도를 했었던, 그 위에는 미국이 주도했고 그다음에 일본이 주도를 했었던 이때가 이제 일본의 버블이 붕괴되면서 글로벌 자산 시장이 조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여파가 우리나라 뭐 IMF나 뭐 그렇게도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2000년 들으면서 중국이 발전을 하면서 2007, 8년에 이렇게 엄청난 미술 호황이 있었는데 2008년, 2010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나면서 경기 침체가 왔었고요. 그리고 2010년도 후반부터 뭐 2019년, 좀 전에 그건 잘못 쓴 것 같네요. 네. 2021년, 22년에 이때 열풍은 팬데믹 때 유동성 확대 때문에 그런 건데 그 다음에 침체 시기가 지금 진행 중이다. 금리 인상하고 NFT 시장이 붕괴하고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그 이후로 한 1, 2년 정도 침체가 있었다가 요즘에 다시 또 자산 시장이 올라오다가 아직까지 뭔가 본격적인 이런 미술 전반적인 자산 시장의 심리가 살아나지 않아서 미술 시장은 아직 침체 느낌이 좀 있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아무도 이거를 예측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왜 이런 일들이 항상 반복이 되는가? 미술 경기는 유동성에 굉장히 민감한데요. 미술품은 필수재가 아니라 사치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낮고 돈이 넘칠 때만 큰 돈들이 몰린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오르거나 주식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면은 미술은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요. 그리고 투기 자본의 유입이 되다 보면은 과열이 되는데 과열이 되다 보면은 거품이 붕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021년 NFT 열풍이 있었지만 단기간에 막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막 수백억 원도 있었지만 2023년에 엄청나게 이렇게 하락한 일들이 있었죠. 미술은 투자이면서도 감정적인 소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전염병, 경기 침체 등 불안정성이 높아질수록 소비가 위축이 되는 그런 시장이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미술 호황기에는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조심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모두 팔라는 건 아니지만 이 시기에는 현금화 전략과 위험자산 리밸런싱이 좀 필요한 시기이다. 그래서 미술 시장과 주식 부동산은 비슷한 사이클의 후반부에 동반 과열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미술 시장이 유동성이 풍부할 때 급등하고 주식 부동산 마찬가지고 경기 민감도에 대해서 미술 시장은 좀 조금은 이렇게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주식 부동산은 굉장히 경기에 민감하고 자산 쏠림 현상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위험자산에서 대체자산 순으로 움직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전한 자산에서 이제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은 위험한 자산들에 투자를 했다가 여기서 얻은 수익률 자체를 대체자산, 이제 미술품으로 바꾸는 경우들이 좀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술 시장의 호황이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이랑 같이 오지만 조금 더 뒤에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이 붐인 시기에는 이미 주식 부동산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 임박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때 전략을 보자면은 미술 호황기 때는 투자 자산의 출구 전략 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주식 부동산이 수익이라면은 부분 익절을 고려를 하고 비중 높은 위험 자산을 줄이고 현금 비중을 확대한다. 미술 시장 가격 상승이 2, 3년 정도 이어지면은 자산 버블 경계 구간으로 볼 수 있다. 자, 이거 보면은 미술 호황기의 평균 지속 기간은 2에서 3년 정도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일본의 아트붐 때도 그렇고 리먼 브라더스 전에도 그렇고 이번에 팬데믹 때도 한 2년에서 3년 정도인 경우들이 있어요. 자, 보면은 이때도 한 3년 정도, 이때도 한 2.5년, 팬데믹 때도 한 2년 정도. 뭐 사람마다 체감은 다르겠지만 제가 봤었을 때 대충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침체기가 맞느냐? 챗GPT한테 물어보면은 지금은 미술시장 침체기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자, 거래량이 급감했고 경매 시장도 경매 낙찰률이 하락했고 경매 유찰이 증가했다. 갤러리들은 열심히 전시하지만 실제 구매 전환율이 굉장히 낮고
NFT 시장도 붕괴했고 그리고 경제도 굉장히 불확실성이 있다. 고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있고 부동산 주식시장이 불안정하고 예술 소비는 후순위를 밀렸다. 신진 작가들은 타격이 크고 갤러리들 아트페어가 과포화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부산, 제주까지 아트페어는 넘치지만 사람은 많고 지갑은 닫힌 상태이다. 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뭐 제가 작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뭐 미술 호황이 오던 뭐 침체가 오던 작가는 어떻게든 뭐 작업은 해야 되는 것이니까 뭐 그거를 뭐 제가 전략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미술 작가의 그러니까 자산 계획으로 보면은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미술 호황기가 오면은 물론 모든 작가가 그런 건 아니지만 자 호황 때 요게 보통 한 2에서 3년 정도 이제 모두 다 근데 그 시기가 되면 이게 평생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호황기가 2에서 3년 정도 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때 한 1년 정도는 1에서 2년 정도. 그러니까 저도 딱 미술 호황기가 시작됐다라는 게 2020년 중반부터는 확실하게 체감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1에서 2년 정도는 투자를 해도 되지만 하지만 이제 2년에서 3년 정도 왔다. 이때는 현금화를 하자.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자산을 산다라고 하면은 부동산을 사던 뭐 주식을 사던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호황이 시작됐다라고 하면 어차피 이제 작가 입장에서는 뭐 돈이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흥청망청 쓰지 말고 제가 투자를 작가들에게 항상 권유하는 이유는 흥청망청 쓰지 말라는 겁니다. 뭐 돈에 욕심이 있어서 물론 돈에 욕심도 있죠. 작가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야지 작업을 하는 거니까. 근데 작가들이 투자를 안 하면 다 흥청망청 쓰더라고요. 흥청망청 쓰지 말고 요때 뭐 투자를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잘 모아놨다가 2, 3년째쯤 되면은 주식이라든 뭐다라고 하면 이걸 현금화를 하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침체가 온다. 침체가 오는데 요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이후로 1에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침체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때 바로 사면 안 되겠죠. 아직까지도 되게 높을 때니까. 한 1, 2년 정도 후에 침체가 온 다음에 이때 다시 자산을 매입하자. 물론 언제 다시 올라갈지는 모르는 일이죠. 그런데 그래도 약간 좀 유사하게 패턴이 좀 있는 것 같잖아요. 물론 지금부터 다음 호황기가 언제 올지는 잘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의 강풍이라는 거는 확실하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온다라고 하면은 이 경제 사이클, 경기 침체의 사이클이라는 거를 미술 시장으로 조금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예,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상관관계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22년 정도 때부터 이제 지금 미술 침체기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땐 정확히는 2022년도 하반기부터 그때 이제 부동산도 꺾였죠. 그래서 22년도부터 주식 부동산 다 꺾였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의 심리는 좀 살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2024년 이제 25년 되면서 심리가 점점점 꺾여 가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주식은 중간에 이렇게 뛰었었죠. 중간은 그러니까 주식은 1년 정도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호황기 때 했었을 때 현금화해둔 자산 자체를 침체로 한 1년 정도, 2년 정도 기다렸다가 요때 자산 매입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지나가고 나서 저도 요렇게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사람 마음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요때 호황기 때 돈이 막 들어오니까 게다가 자산도 계속 올라가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투자를 계속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고수들은 그때 이제 투자 자산을 빼가지고 현금화했다 침체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뭐 인간적으로 하기 힘든 일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다음 사이클이 온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챗GPT랑 정리를 하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